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문제는 어휘력이죠. 공무원 영어, 모든 영어가 다 마찬가지겠으나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휘력은 뭘까요? 2020년 7월 지방 7급 영어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이제 다시는 이 시험은 보지 않죠. 그래도 공무원 9급을 준비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다른 영어를 준비하는 학생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어휘력이에요. 근데 어휘력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리셔야 돼요. 어휘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사전상에 나와 있는 아마 용례일 겁니다. 이것은 어휘력인가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건데요. 둘 다 아니에요. 진짜 어휘력은, 정확한 어휘력은 이 definition, 정의는 사전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가 힘든 겁니다.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밑에 있는 단어 보고 이 10번 문제는 2020년 7월 국가직인데요. 지방직 7급인데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것은 지문 해석이 어렵기보다는 차라리 선택지가 학생들한테 어려웠을 거예요. 하물며 강사들도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컨디션이라는 단어와 프로비저널, 컨딘전트라는 단어 사전에 뒤져보시면 조건부에로 나와요. 그러면 세 개 다 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로 골랐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변화한 뜻도 있으니까 믿을 만한 뜻도 있고, 그럼 세 개는 같은 것인가? 같을 수가 없죠. 같은 단어 아닙니다. 물론 정답은 전 보자마자 4번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단어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건 보자마자 나올 수 있어요. 왜? 컨딘전트는 조건부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단어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뭐 그런 거예요.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라는 건. 그러나 컨딘전트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이에요. 그것은 조건부 아닙니까? 여기서 말할 컨디션은 강력한 조건이에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이건 상황에 따라 그냥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는 잠정적인 뜻이에요. 가죠, 가. 확실히 된 건 아니고 잠정적으로. 그게 조건부가 되긴 하죠. 그러나 컨디셔널과 프로비저널은 다른 개념의 조건부고, 컨딘전트도 그 조건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적인 조건단의 컨디셔널이 아니에요. 이게 일어나야지만 뭐가 된다. 네가 공부를 해야지만, 공부를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지만 너는 상장을 받는다. 이게 조건부죠. 그것은 컨디셔널이지만 컨딘전트는 안 돼요. 이건 어울리지 않아요. 컨딘전트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죠? 조건부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나가린 거예요. 단어가 어려웠어요. 프로비저널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거죠. 자, 제가 이번 단어 알려줄 것은 없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문제는 강사들도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어가 강사가 모르고 가르쳐줄 수 없어요. 강사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문제는 강사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의는, 이 단어의 정확한 정의는 강사가 가르쳐주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위에는 문장을 누가 해석 못하겠습니까?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석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 문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할 일은 이런 거 해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해석해 줘야죠. 도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강사의 직권인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 뜻을 알려주고 있고, 이 단어 뜻 여러분들이 알기 힘들어요. 그러나 컨디전트는 왜 제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사전에 없는 뜻을 말하고 있느냐, 미친 거 아니냐. 근데 그 뜻이 맞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가봅시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읽자마자 정답이 4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가 아니라 바로 얘 때문에 나와요. 왜? 바뀐다는 말은 다 나오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바뀐다는 말은. 가보겠습니다. 자, 퍼스널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정체성이라는 게 있죠. 그거 이제 인용구를 썼는데, 그것이 보통 언급하는 건 어떠한 특정한 특질이에요. 그 특징은 사람들이 특별한 애착을 느끼거나 또는 자기가 갖고 있다는 그 소유감을 느껴요. 어떤 사람의 개인의 아이덴티티는 이러한 점의 의미에서 그러한 특징들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 특징들은 그녀를 어떤 사람으로서 정의 내리려고 하는 그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그녀를 사람으로서 정의 내려고 하려는 그러한 특징, 또는 그녀를 현재의 그녀가 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좀 어려울까 설명해주죠. 예를 들어 볼게요. 철학자가 된다는 거, 바로 이게 어떤 펄슨이 되는 거죠. 철학자가 된다는 거, 또 음악을 사랑한다는 거, 바로 현재의 그녀가 누구인지를, 바로 현재의 그녀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음악을 사랑하는 거, 그녀 자체죠. 바로 그녀가 되게끔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것은 그녀의 아이덴티티예요. 반면에 어떤 그냥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넓죠. 어떤 사람이라는 거, 또는 요크셔에 산다는 것은 아이덴티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 네 가지 특징 보이죠? 요크셔에 산다는 것과 사람이 된다는 거,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철학자 된다는 것과 음악을 사랑한다는 거,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러나 다르게 느껴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과 요크셔에 산다는 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자가 되는 것과 음악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뭐도 가능하냐면 그 특징이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에 속할 수도 있어요. 아이덴티티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녀가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녀가 확신한다면 난 나폴레옹이야, 나는 뭐야 확신하면 엠퍼러, 황제가 되는 거, 그것은 그녀의 특질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녀를 정의하는, 그녀를 정의 내리는 그런 방식의 핵심적인 특징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나의 아이덴티티의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비록 내 믿음이 false이지만, 거짓이지만 그래도 이게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이덴티티라는 거 이러한 의미에서 상황마다 바뀐다는 거죠.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 바뀌는 거예요. 컨디션은 이거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다. 여러 가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뭐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특징들이 그러한 방식, 우리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 내리는 방식의 정체성이겠죠. 속할 수 있고요. 어떠한 특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한다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variable도 변할 수 있는 거죠. 얘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믿으면 그게 되는 거야. 이거 아니거든요. 분명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이 컨디션트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렇죠? 조건에 맞으면 정의 명확하게 된다.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조건이란 건 없습니다. 조건은 없어요. 잠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고 핵심이에요. 그리고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그 정의는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정답 4번. 그 정의를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욕심은 이 강의를 하는 강사들도 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보니까 그 정도로 영어는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맞았다 잘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질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사가 밑에 있는 거 해석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해석을 해주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터득할 게 무엇인가, 내가 뚫고 나가야 할 게 무엇인가. 사전상의 용례 물론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단어의 정확한 어휘력, 바로 definition은 사전을 통해서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강사들도 모르잖아요. 정확한 단어의 뜻을 몰라요, 강사들도. 왜 그럴까요? 사전 보면서 번역하고 있으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원어민이 아닌 이상.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 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전에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부 사전에 의존하면 이건 다 같은 뜻이 돼버려요. 갑자기 뭐야, 다 조건부네. 그럼 뭐야, 이거 뭐야, 다 같은 말이었다는 얘기야, 다 이게?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실제 해석하다가 조건부로 해석하는 순간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의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 선생님도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 갖고 옳고 그름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너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강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느냐, 당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